오늘 강의의 주제는 유한군의 유니터리 표현입니다. 유니터리라는 형용사는 한국말 어휘를 따로 두지 않고 영어 단어 그대로 쓰는 것이 관리인 것 같습니다. 유니터리 표현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종종 사용할 보조 정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슈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딴 정리입니다. 슈어 정리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를 먼저 소개하죠. 하나의 군에 대해 두 개의 기하 표현을 생각해요. 각각의 기하 표현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과 기저와 행렬 성분들이 있겠죠. 여기에 추가로 1번 벡터 공간에서 2번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선형사상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 F라는 선형사상은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 주의 모든 원소에 대해 1번 표현을 먼저 가한 후 F를 작용한 것과 F를 먼저 작용하고 2번 표현을 가한 것이 결과가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요. 이렇게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사상은 흔치 않다는 것이 슈어 정리의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째, 만약 두 표현이 동형사상이 아니라면, 즉 두 표현을 연결하는 기저 변환이 없다면 F는 무조건 0이어야 해요. 둘째, 만약 두 표현이 동형사상이라면 적당히 기저 변환을 해서 벡터 공간과 기저와 행렬 성분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겠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사상 F가 존재한다면 F는 항등사상의 상수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째 경우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죠. 벡터 공간 V1의 원소 중 F에 의해 사라지는 원소들이 이루는 부분 집합, 즉 핵, 커널을 W1이라고 불러요. W의 원소를 하나 골라서 슈어 정리의 핵심 조건식을 적용하면 W1이 V1의 불변 부분 공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애초에 V1이 기하 표현의 벡터 공간이었다는 가정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둘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해요. W1이 V1 전체와 같거나 W1이 0벡터 하나만 포함하거나. 첫째 가능성은 곧 F가 0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가능성은 F가 단사함수라는 중간 결론을 주어요. 방금 전에 한 것과 아주 비슷한 논증을 선형사상 F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미지 W2는 V2의 부분 공간이고요. 역시 기하 표현 가정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W2는 0차원이거나 V2 전체와 같아야 하는데요. 0차원일 때는 F가 0이 되고요. V2 전체와 같을 때는 F가 전사함수라는 조건을 주어요. 지금까지의 두 단계를 종합하면 슈어 정리의 1번 명제가 주장하는 대로 선형사상 F는 0이거나 아니면 전단사 함수가 되어야 해요. 후자는 곧 두 표현 D1, D2가 서로 동형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슈어 정리의 두 번째 경우 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표현 D가 있고 군의 모든 원소 A에 대해 DA와 서로 교환 관계를 만족하는 F라는 선형사상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선형사상 F에 대해 고유값 고유벡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고유값 중 하나를 골라 K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해요. 다음으로 F 빼기 K배의 항등사상을 F'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고유값 K에 해당하는 고유벡터 때문에 F'의 핵이 공집합이 아니게 돼요. 이제 우리가 슈어 정리 전반부에서 사용했던 논의를 다시 한번 활용하면 F'은 0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요. 결국 F는 항등사상의 상수배라는 사실을 증명했네요. 슈어 보조 정리는 잠시 후에 사용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유니터리 표현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정의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할게요. 어떤 표현 D가 주어져 있어요. 군의 연산을 반영하는 행렬곱 관계식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때 모든 행렬들을 동시에 복속 혈례를 취하면 행렬 곱식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공짜로 또 하나의 표현을 얻은 셈이에요. 임의의 행렬에 취할 수 있는 조작 중에 또 한 예로 전치, 트랜스포즈를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 조작은 행렬 곱의 순서를 뒤집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표현과 같은 표현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다시 양변의 역행렬을 취할 수 있어요. 역행렬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주어서 원래 순서를 되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얻은 표현을 수반 표현, adjoint representation 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처음 주어진 표현 D와 복수 켤레 표현 D 별표가 서로 동형일 수 있을까요? 두 표현의 차원이 같으니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죠. 두 표현이 동형이 아니면, 즉 두 표현을 연결하는 기저변환이 존재하지 않으면 D를 복수 표현, complex representation 이라고 불러요. 두 표현이 동형인 경우 동형 관계에 다시 한번 복수 켤레를 취하고 약간 정리하면 S 곱하기 S 별표가 슈어 정리에 의해 항등행렬의 상수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상수 K의 절대값은 S의 정의에 상수배를 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K의 부호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K가 0보다 크면 실수 표현, re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하고 K가 0보다 작으면 유사 실수 표현, pseudo re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해요. 실수 표현에 대해서는 기저를 적당히 잘 잡아서 표현에 등장하는 모든 행렬이 실수값을 갖게 만들 수 있고요. 유사 실수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뭔가 예시를 들어야 감이 오겠죠? 우선 가환군부터 시작하면요. 기본적인 가환군인 순환군 ZN의 1차원 표현은 복소 평면의 단위 원에 놓인 n분의 1바퀴 회전에 해당하는 복소수에 대응이 돼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늘 복소 표현이 되겠죠.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로 순환군 Z2의 표현인 -1을 들 수 있겠어요. 이건 당연히 실수 표현이죠. 비가환군으로 넘어가서 실수 표현의 예시를 먼저 들어보죠. 제가 전에 순혈군 S3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2차원 평면에 놓인 정삼각형의 회전과 반사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2차원 평면의 회전과 반사 모두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실수 표현이 돼요. 이제 비가환군 중 복소 표현이 남았네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예시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뜻밖의 예시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답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리한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방금 전 페이지 표에 복수 표현과 실수 표현만 있고 유사 실수 표현은 아예 없었죠. 일단 유사 실수 표현은 비가환군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행렬 S가 S 곱하기 S 복소 켤레는 항등 행렬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1차원 행렬에서는 이 식이 절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사 실수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차원이 2차원이라는 얘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예시들 중에 적당한 것이 있을까요? 셋, 둘, 하나. 예, 있어요. 사원수 군의 표현을 파울리 행렬로 나타낸 것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적은 행렬 S가 유사실수 표현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유니터리 표현이 이제야 등장했네요.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니터리 표현이란 모든 행렬을 유니터리 행렬로 적을 수 있는 표현을 말해요. 거의 동어 반복처럼 들리죠? 오늘 앞에서 하던 이야기와 연결하자면 수반 표현과 복수 켤레 표현이 같아지는 표현을 유니터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리책에서는 복수 켤레와 전치를 동시에 가한 것을 에르미트 켤레, Hermitian conjugation 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대거로 표시하는 게 표준 관리예요.
유니터리 표현의 수학적인 특성을 더 살펴보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나마 물리에서 유니터리 표현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 설명할게요. 표현 이론에 등장하는 벡터 공간의 내적이 물리에 등장하는 벡터 공간의 내적과 연결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우는 물리적인 공간, 즉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곧바로 표현 공간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때는 유클리드 공간의 내적이 곧 표현 공간의 내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니터리 표현이 중요해지는 전혀 다른 예로 양자역학을 들 수 있어요. 양자역학에는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힐버트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공간에 탑재된 내적을 이용해서 확률 해석을 하죠. 아무튼 고전역학을 봐도 양자역학을 봐도 여러분들은 유니터리 표현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미리 잘 배워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2번의 강의에서 자세히 논의한 주제 중 하나로 유한군에서 가약인 표현은 항상 완전 가약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있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든 처음부터 유니터리 표현만 쓰기로 약속하면 가약 대 완전 가약 논의가 훨씬 더 간단해져요. 불변 부분 공간을 하나 찾고 나면 표현 행렬의 일부 직사각형 구역이 0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죠? 여기에 유니터리 조건을 적용하는 순간 나머지 직사각형 구역을 가리키던 C 행렬도 저절로 0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뭔가 훨씬 길고 복잡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간단해진 거죠? 지난 강의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인 대목은 W라는 불변 부분 공간과 서로 짝을 이루는 상보 부분 공간 W 위첨자 C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유한군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조건을 하나도 안 쓰려다 보니 사형 P의 평균 P바를 정의하는 등등 이야기가 길어졌죠. 하지만 유니터리 표현의 세계에서는 내적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 내적에 대해서 W와 서로 수직인 부분 공간을 상보 부분 공간으로 잡으면 끝이에요. 어때요? 참 쉽죠? 유니터리 조건에 의존하지 않았던 지난 강의 논증과 유니터리 조건을 활용한 이번 강의 논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유한군에 한해서 유니터리하지 않은 표현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기저 변환을 통해 항상 유니터리 표현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은 주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게요. 1단계, H라는 행렬을 도입할 건데요. 군의 모든 원소에 대해 D 대거 D를 계산해서 모두 더한 행렬이에요. 이 행렬은 에르미트 켤레에 대하여 불변인 행렬, 줄여서 에르미트 행렬이에요. 영어로는 허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벡터 공간에 어떤 벡터로 샌드위치를 취해도 양수 값을 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H라는 행렬을 대각화를 해요. 에르미트 행렬의 대각화는 선형대수 교과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 절차인데요. 기저 변환 행렬은 유니터리 행렬 중에서 찾을 수 있고 고유값은 모두 실수값을 가져요. 덧붙여서 우리의 H 행렬은 위에서 봤듯이 양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고유값이 양수가 돼요. 3단계는 기저 변환인데요. 앞에서 H를 대각화하면서 등장한 B라는 행렬을 이용해 표현의 기저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표현을 D'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대각행렬인 람다는 D' 대거 곱하기 D'을 군의 모든 원소에 대해 더한 것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단계 역시 기저 변환인데요. 이번에는 기저 변환 행렬이 람다의 제곱근이에요. 일반적으로 행렬의 제곱근은 잘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람다는 대각 행렬이기도 하고 또 모든 원소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잘 정의가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변환을 거친 표현을 D 물결표라고 부르면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D 물결표가 유니터리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과정이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에 잘 도달했네요. 오늘 강의 내용 요약입니다. 이 페이지 문장들이 눈에 익다면 그냥 기분 탓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적은 세 문장 중에 첫째, 셋째 문장은 지난 강의 요약과 완전히 같고요. 둘째 문장만 오늘 추가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니터리 조건을 요구하고 기하 표현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일단 기하 표현을 찾은 다음 유니터리 조건을 만족하도록 기저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벌써 유한군의 기하 표현 이야기를 4번에 걸쳐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무대를 세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은 셈이고요. 본격적인 게임은 다음 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해왔던 표현의 약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데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둘째는 이미 알려진 표현들을 이용해 소위 텐서 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바로 다음 시간에 소개할까 해요. 셋째는 벌써 여러 번 예고한 것처럼 주어진 유한군의 모든 기하 표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일이에요. 너무 딱딱한 수학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예시와 물리 응용도 채워 넣기로 약속하죠. 앞으로 점점 더 재미있어질 테니 계속 잘 따라와 주세요.